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죠. 먼저 처음 시작하는 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흔히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하는 형태의 우리가 이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하면서 2차보다는 한 단계 조금 아니면 두 단계 좀 올라간 형태의 방정식을 이제 풀 텐데, 자,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3차, 4차 방정식이 되는데, 어떤 다항식 px는 영꼴이 되는 거죠.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등식이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어떤 특수한 값을 넣어야지만 만족하는 등식이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그런 다항식 px라는 애가 3차이면은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4차였으면은 4차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3차니까 몇 개? 3개가 된다라고 하면 되고,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4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만약에 실수 범위면은 뭐 1개가 될 수도 있고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나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셋노트를 보게 되면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3개, 4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근을 찾아주는데, 먼저 2차 방정식에서도 했었지만 a 곱하기 b가 0이다라고 하면은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는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또는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형태. 이거나 아니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형태. 혹은 a가 0이고 b도 0인 경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세 개의 곱이 0이다라고 하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어야 한다. 4개였으면 마찬가지로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d가 0이어야 한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을 찾아준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인수분해 공식. 우리가 이 전전단원이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나왔는데 인수분해 공식들 다 외워야 하는 거 잊지 말고, 그 특수한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만약에 0이었다라고 하면 얘를 만족하는 x값, 즉 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형태는 뭐 당연히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잊지 말고, 만약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그 조립제법을 이용했을 때 인수정리라는 애가 있었죠. 인수정리. 자, 그래서 인수정리는 어떠한 x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x-알파 곱하기 어떤 나머지는 당연히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x값을 어떻게 찾나 보니까 뭐 무조건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를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로 나누어서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먼저 0 되는지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x값을 찾아줬다라고 하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3차 같은 경우는 되게 1차와 2차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2차식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혹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거나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4차였다라고 하면 1차와 3차의 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3차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결국 1차와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분리가 안 한다. 결국 2차와 2차의 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2차식이 보인다라고 하면 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실근을 왔는지 좀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을 모두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인수 정리를 좀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면 우리가 치환을 해서 조금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 풀이가 됩니다. 특수한 형태. 4차에서만 해당되죠. 4차. 어떠한 형태가 있었냐면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또 많이 배웠었는데 4차, 2차 상수꼴로 이루어진 형태의 식을 복 2차 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복 2차 방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 2차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x제곱을 치환을 해서 한 문자로 치환을 해서 2차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x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근을 찾아주고 나서 그 a 값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a가 음수였으면은 허근이 될 거고 a가 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이 가운데 ax 제곱 항을 좀 분리를 해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좀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바꿔준다. 그래서 4차항과 이 상수항은 건들지 않고 가운데만 좀 분리를 해준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있는 보니까 ax 4제곱, bx 세제곱, c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써놨는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3차와 1차의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4차와 상수의 개수가 똑같은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전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상반식이었으니까 이 상반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인수분해에서는 x제곱으로 묶어서 계산했지만 여기서는 나눠줘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x제곱으로 나눈 후에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줘서 x 플러스 x분의 1 혹은 x 빼기 x분의 1을 시환한 다음에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식을 좀 이용을 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하는 방법들을 잘 한번 익혀두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인수분해 공식들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분의 합이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였고 두 분의 곱이 2차 개수분의 이제 상수였는데 여기 이제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개수 관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는 애가 3차 개수가 a였고요. 그 아래에 우리 세수를 근으로 하는 이제 3차 방정식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로 약분시켜주면 결국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 부분을 전개를 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돼서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마이너스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가 되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세 수를 근으로 하는 이제 3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세 개의 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고 3차식의 개수가 1인 이 3차 방정식은 방금 했던 것처럼 이 x-알파, x-베타, x-감마를 전개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3차 개수가 a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전체 a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유형 B단계 가서 1번부터 8번까지 과제로 줄 테니까 그 부분 잘 마무리를 해오도록 하고, 자, 그러면 A단계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우리 B단계 유형 뽀개기로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유형 갈게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먼저 우리가 인수분해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694번을 보게 되면 대표 문제 같이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아래 나머지 해당하는 문제들을 과제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가장 큰 근을 알파,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결국 근을 찾으래요. 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4차 방정식 혹은 3차 방정식은 아니니까 인수분해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자, 공통 부분이 있나 보니까 x제곱으로 묶어주니 x 빼기 2. 자,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2. 그래서 x 빼기 2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어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해서, 자, 그럼 근이 뭐가 되나 보니까 각각 0 되게 하는 그 x 값들이 근이 된다라고 했었죠. x는 2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1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요. 가장 큰 아니지. 자,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2가 알파가 되겠네요.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베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다? 3이다라고 해서 3번을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유형 2번에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 보도록 할게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공통 부분. 이렇게 치환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8은 0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요 녀석 x제곱 마이너스 3x가 공통 부분이니까 한 문자 t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면 인수분해 4, 2, 8, 마블 따라서 t는 4 이거나 t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치환한 거 다시 돌려줘야죠. t가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4가 된다라고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는 0이 된다. 그래서 x 빼기 4와 x 플러스 1에 곱이 되어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4가 된다라고 해서 양수인 근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4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 둘 하나 그래서 x 값이 1이거나 2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모두 양수인 근이네요. 그래서 그 양수인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전부 다 더하면 7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면은 유형 세 번째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치환을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그 이창을 좀 분리를 해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나오게끔 유도를 했어야 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703번 볼게요. 703번에서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의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뭐 읽을 때 델타라고 읽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자, 그래서 얘라고 할 때 그 근을 찾아서 그 근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보니까 x제곱을 함자로 보게 되면 뭐 함자 t라고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니까 4, 1, 결국 이 녀석이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알 수 있죠. 근데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네.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4개 곱이 0 되게 하는 그 x값들 차근차근 적으면 마이너스 순서대로 마이너스 2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1이거나 x가 2가 되는, 그래서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2 더하기 절대값 다 씌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서 얼마? 6이 된다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네 번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한 개수가 대칭인 형태의 4차 방정식. 자, 얘는 또 어떻게 푸는지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707번 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리고 더하기 5x 플러스 1은 0. 이제 이 유형 타이틀이 좀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유형은 어떤 거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런 성질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1, 5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풀이 과정들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x제곱으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5x제곱이 아니라 5x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야 돼요. 즉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항을 이용을 해서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지.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서 뭐가 있었냐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오게 하려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던가 아니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2를 해줘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을 한 문자 뭐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결국 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뭐를? 2를 빼줘야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나 보니까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6, 1 뿔마, 즉 t 플러스 6과 t 마이너스 1의 곱이 되는데 다시 t 대신에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이 곱이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얘 실근을 물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집중해서, 자 일단 여기에서 분모 x분의 1이 있으니까 전부 아까 x제곱으로 나누어서 만들었으니까 그 x제곱을 다시 곱해줘서
즉 이쪽 항에다가 x를 분배해주고 이쪽 항에다가 x를 분배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냐? 우리는 찾으려고 했던 게 실근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잘 보면 2차 식이 두 개가 나왔죠. 이게 0이거나 즉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이 0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실근, 허근을 좀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짝수공식 써볼까요? 4분의 d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양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근이 나오겠죠.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는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짝수공식을 못 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뭐야? 음수 나오네. 이쪽은 허근이 나오네요. 이쪽은 실근이 나오고, 따라서 원하는 그 실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근해 공식을 써서 x값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근이 주어진 3, 4차 방정식. 근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근을 x값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710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k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9는 0에 한 근이 얼마? 3이었대요. 자, 근을 하나 알려줬어. 자,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단 이런 미정계수들이 있으니까 근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찾아주고, 그리고 나서 근을 알고 있으니까 그 근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근이니까 3 대입하게 되면 27 마이너스 9k 3 곱해주면 플러스 3k 더하기 6 마이너스 9는 0이다. 즉 6k의 값이 마이너스 3 하면 24. 따라서 k가 얼마? 4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근을 하나 찾았어. 아니 k 값을 하나 찾았어. 그리고 나서 구하려고 하는 건 나머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근을 하나 알고 있다라고 했고 개수 찾았으니까 개수만을 이용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우리 조립제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3차 계수 1 그리고 2차 계수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1차 계수 k 플러스 2 즉 6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근데 한 근이 얼마라고? 3이라고 했었으니까 3 써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나머지 0 확인.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상수 1차, 2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저 3차 방정식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근이 나왔고 나머지 두 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 겁니다. 나머지 두 근. 그래서 k가 4였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1이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라는 게 답이 나오겠죠. 정리합시다. 자, 유형 6번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3차 방정식에서도 판별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판별식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했었죠.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을 어떻게? 1차 곱하기 2차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2차 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와 2차로 뭔가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4번 볼게요. 714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k x 더하기 2k는 0.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1차와 2차로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되게 하는 x 값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찾는다? 상수항의 약수를 우리가 최고차량의 개수의 약수로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미정계수가 나왔을 때 그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방법은 저 미정계수를 먼저 없애야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 여기는 플러스 2k 그러면 2k가 지워지려면 x에다 한번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0 되는 거 확인됐다. 즉 1이 근이었다라는 거네요. 그럼 바로 조립제법 들어가야지. 3차 계수 1. 그 다음에 2차 없으니까 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1차 계수 상수 2k. 자, 그러면 1 집어넣어서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나머지 빵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3차 방정식이 어떻게? x-1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으로 이렇게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 된다라는 건데 지금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온 거죠. 그러면 경우를 나눠야 돼.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1이라는 애가 하나 나오면 앞에 1이라는 애랑 겹치니까 중복된 근을 갖겠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0 되는 거니까 2k가 2가 되어서 k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그 자체가 뭐를 1을 근으로 갖는 거 말고 그냥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겠지. 중근을 갖는다. 여기서 그냥 중근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판별식 써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8k는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니까 1과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면 8분의 7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7번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번 볼게요. 기억하고 있죠? 3차 방정식 조그맣게 쓸게요. ax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3차 계수분의 2차 계수 두 근의 곱들의 합은 3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 계수분의 상수.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있었던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얼마? 얘가 얼마?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들의 합은 1분의 1이니까 1.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하려고 했던 게 뭔지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와,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전개해주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우린 머리 써야지. 배운 사람들이니까. 얘를 잘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 찾았어. 이거 전개해서 요 세식을 이용을 해도 되고, 또 조금만 더 생각을 쥐어짜보면 이 3차 방정식이 근을 알려줬으니까 얘가 x 알파, x 베타, x 감마로 인수분해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 식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x 자리에다 뭘 집어넣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결국 얼마? 지워지면서 구하려고 했던 값이 얼마다? 2였다라고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8번이네요. 3차 방정식 작성. 방금 전에도 했었지만 근을 알려주고,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3차 계수가 1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3차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세 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들의 합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세 근의 곱은 0이다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였다라고 하면 전체 괄호 해놓고 a 곱해주면 된다.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세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 두 근의 곱들의 합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곱하고 세 근의 세 근의 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주면 되겠죠? 자, 유형 8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 근의 역수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과 곱을 알아야지. 이때 두 근의 합은 통분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를 a분의 c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c분의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 즉 알파 베타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a분의 c의 역수가 되어서 c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왜 이걸 하냐면은 만약에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면 2차 리수는 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x세제곱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니까 우리가 플러스 되어서 c분의 bx 더하기 두근의 곱 c분의 a가 되는 거니까 는 0이 되겠지. 그래서 c를 다 곱해주자. 그러면 c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는 0이 된다라고 해서 뭐가 바뀌니? 여기에서 어떤 근을 알려주고 그 근의 역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2차와 상수를 뒤바꿔버리면 된다라는 거네요. 확인했죠? 그러면 저기에서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혹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통분하게 되면 경계를 지어야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 없으니까 자 먼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들의 합은 결국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이 되니까 얘도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 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에서 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들의 합은 a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역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세 근의 곱이 합이 먼저 어떻게 됐냐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를 알파 베타 감마로 나눴으니까 이 세 근의 합이 뭐가 되나? a분의 c 나누기 마이너스 a분의 d 즉 마이너스 d분의 c가 된다. 그 다음에 두 근 곱들의 합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마이너스 a분의 d로 나누었으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 d분의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a분의 d의 역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d분의 a다. 뭐야 이거 다 찾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3차 계수는 1인 3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d분의 c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d분의 c x제곱 그리고 더하기 두근의 곱들의 합은 d분의 b죠. d분의
2분의 b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d분의 a는 0 되겠네요. d를 전부 싹 다 곱해주면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는 0이다라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혹시 이 녀석과 특징이 뭐인지 보니까 2차와 1차를 바꿔주고 3차와 상수를 바꿔주면 만들어지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723번 눈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 근의 역수인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요 녀석을 떠올려야지. 바꿔주고 바꿔줬네. 여기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대칭처럼 바꿔줬으니까 바로 써보면 자, 상수와 3차 바꿔주니까 x 세제곱 여기 플러스 1이죠. 그리고 2차와 1차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됐습니까? 는 0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나요? 끝!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특수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은 해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아래 이제 724, 725까지 해서 과제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야 합니다. 계속 꾸준히 복습하도록 하고 풀었던 거, 맞았던 거, 틀린 거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냥 계속적으로.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문 받고 그 다음 유형 설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